그런데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이전처럼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정치부의 김혜미 기자와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혜미 기자, 제일 관심이 가는 것은 역시 이제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던 세월호 7시간의 문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추가적으로 밝힌 내용이 없습니다. 예. 박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관저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현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좀 구조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건 네. 이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걸 원했던 그런 질문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정황이라든가 아니면 당시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하길 바랐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예. 이전에 이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밝힌다 이러면서 몇 가지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아주 빈틈도 많고 배치되는 내용도 적지 않았는데요. 예. 그 보고서의 문제는 한둘이 아닌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예. 내용을 보면요. 국가안보실이 사고 발생 4시간 만인 오전 11시 20분에 대통령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유선으로 설명했는데 오후 3시까지 아무런 지시를 내린 기록이 없습니다. 예. 그러고서는 3시에야 심각성을 알고 중대본에 가자고 한 뒤에 머리 손질을 3시 35분부터 20분가량 이렇게 받고요. 그다음에 중대본에 도착한 게 오후 5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예. 그때 제시했던 일과표에 보면요. 머리 손질을 받으면서 또 다른 보고를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손질은 관저에서 받고 그리고 다른 보고는 또 집무실에서 받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그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보시면 아시다시피 중간중간에 비는 시간, 이런 시간에 뭘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네. 결국 이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은 안 나온 것이죠. 네, 그렇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제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한다라는 지적이 그동안에 많이 나왔었고,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단도 역시 중요한 탄핵 사유인데 네. 기업 모금을 공익 목적으로 한 것도 과거에 얘기하고 그렇게 달라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미르 K스포츠 재단에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기업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공익재단에 기부한 걸 뇌물로 오해받게 해 안타깝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역시 예. 이전과 같은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본인이 엮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승철 부회장은 이미 공판에 나와서 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그리고 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는 대통령의 지시가 아주 자세히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만들었다는 것이고, 네네. 뭐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돈을 걷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 이런 부분은 기업이 모두 다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공익 목적의 자발적 기부 행위였다는 표현은 사실상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뇌물 혐의냐 아니면 이게 단순 강요냐 이걸 가르는 부분은 사실 대가성인데요. 예. 특검은 대가성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고요.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그 영장을 영장이 발부한 나왔죠. 거죠. 예. 그 삼성의 대가성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의 핵심으로 거론이 되곤 했는데 오늘 대통령은 국민연금 관련 부탁을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어떤 기업으로부터도 국민연금이든 뭐든 부정 청탁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특검 조사에서 문영표 전 장관이 대통령 지시를 전달받아서 국민연금에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고요. 그래서 문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관계는 뭐 물론이고 네. 최 씨한테 기밀을 유출했다 이런 내용도 다 부정을 했습니다. 네, 다 부정했습니다. 예. 오늘 최순실 씨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오늘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 소소한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쉬운 표현에 대해서 도움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 그 초기 사과할 때보다도 네. 한 걸음 더 안 나간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로부터 공직자를 추천받아서 임명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일단 그 검찰 수사를 통해서 네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사용한 대포폰 2대, 네네. 여기에 이제 연설문이라든가 이런 청와대 자료가 178건이 넘어간 것으로 이미 나왔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95건은 최순실 씨가 다시 정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이 헌재 출석해서 한 말은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의견을 들어서 연설문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했다. 이런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인사개입 문제도 사실 그 심각한 탄핵 사유로 소추위원을 설명을 했는데 그 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인사개입 문제 없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차은택 씨가 이미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자신이 김종덕 전 장관이라든지 김상률 전 수석 이런 몇몇 인사들을 추천했고 실제 그대로 그것이 임명이 돼서 사실 스스로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놀랐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하죠.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다음엔 세월호 같은 재난사고가 안 날 것 같은가?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고 기각되면 혁명이란 말이 나온다. 오늘 헌재 심판정에서 대통령 대리인단들로부터 나온 발언들입니다.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 불륜에서 사건이 시작됐다는 이른바 음모론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행적을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 악담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월호 같은 재난사고가 안 날 것 같냐면서 박 대통령 때문에 세월호 피해자가 죽었다는 논법은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친구니까 책임져야 한다는 건 조선시대의 연좌제 주장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동욱 변호사는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고 기각되면 혁명이라는 말도 나온다며 헌재가 결론을 내리지 말고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 심판 사건의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면서 고영태 녹취를 들어보면 사건이 최순실의 불륜에서 시작됐다고 음모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대리인단은 일제히 돌아가면서 장시간 발언에 나서 최종 변론에서마저 시간 끌기와 여론전에 호소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처음부터 이렇게 탄핵 심판 절차를 통째로 문제 삼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른바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하는 그런 정도였죠. 그러다가 대리인단의 전략이 불복 프레임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특정 변호사의 개입 이후에 두드러진다는 분석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헌재는 대리인단의 무더기 증인 신청을 취소시키면서 시간 끌기를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김평우 변호사가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 합류 이후 대리인단은 공정성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일 15차 변론에서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며 언성을 높이더니 16차 변론 땐 구인 체제 선고가 아니면 내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심판 불복을 시사했습니다. 대리인단이 강일원 재판관이 편파적이라며 기피 신청서까지 낸 것도 김 변호사가 합류한 뒤였습니다. 앞서 다른 대리인 변호사들도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긴 했지만 심판 결과 불복을 공론화한 건 역시 김 변호사가 처음이었습니다.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노예입니까? 결국 탄핵 심판이 불리해진 상태에서 강경론자인 김 변호사를 합류시킨 대리인단이 계획적으로 불복 프레임을 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김 변호사는 오늘도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라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침묵할 권리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헌재는 헌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이다. 헌재 결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 대통령이다.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이나 야당이 한 말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했던 말입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재판부를 공격하고 심지어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대통령의 말이 부메랑이 되온 경우가 꽤 있습니다만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3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시정연설 후에도 헌재 결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06년에는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헌재는 헌법을 지키는 최후 보루라고 했습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헌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에 정당